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죠. 네.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아니면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즉 10대들의 얘기입니다. 성인이 돼서, 즉 20대가 돼서도 이제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딴 시간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하면은 이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엄마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섭섭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관심하다, 방치를 한다, 학대를 한다. 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아이들은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원망할 수는 있겠죠.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느냐, 부모가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고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 아이가 엄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과연 뭘까요? 네, 많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가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의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아이의 입장에서 첫 번째가 감시입니다. 네, 감시라는 것은 엄마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것도 24시간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니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감시를 한다. 두 번째가 지시를 한다. 지시의 다른 말은 이제 잔소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잔소리가 되겠죠. 네, 지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또 지시를 하는데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막 헷갈리니까 나도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엄마가 지시를 하는데요, 지나치게 지시를 해요. 예를 들면은 학교 가는데 1분만 늦어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지시를 해요.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나?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나치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네, 비교를 누구랑 하냐면은 대표적인 비교는 이제 엄치나 엄친 딸이겠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걔는 어쩌고 어떻더라. 네,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착하고 네, 똑같은 얘기를 딸한테 합니다. 엄마의 친구의 딸이 있는데 걔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상처를 받게 되겠죠. 네 번째는 차별입니다. 네, 차별은 나하고 내 형이건 형, 동생이면 동생, 또는 나하고 내 언니면 언니, 또는 내 동생이면 동생,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전혀 차별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차별이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요, 엄마가 나한테 말을 심하게 지나치게 한답니다. 네, 내가 느끼기에는 엄마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나친 말들이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말을 갖다가 정말 하루에도 떡 먹듯이 한다는 거죠. 네, 엄마가 말을 지나치게 한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엄마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아이가 감정 기복한 말을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마가 그냥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갈팡질팡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러는지를. 이렇게 느껴집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그게 아빠 때문일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꼭 나한테 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뭐냐면은 엄마가 원하는 건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걸 나한테 강요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저거는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강요한다. 그래도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쯤 되면은요, 엄마는 이미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짜증이 나고 나도 화를 내고 내가 거역을 하고 내가 반항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나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갈등 관계가 되겠죠. 갈등 관계.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엄마는 뭐 살림하느랴, 뭐, 나를 비롯해서 이제 돌보랴, 뭐 아빠 챙기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힘이 듭니다. 근데 이미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나하고 이제 또 갈등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당연히 더 지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네,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쉽게 하죠. 네,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얘가 전엔 안 그랬는데, 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또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종 이제 몸에 이제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픕니다. 통증이 오고요. 머리가 아프든지, 뭐 뒷목이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또 기능 장애가 와요. 소화가 안 되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저항력이 떨어져요.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장염에 걸린다든지, 네, 이런 일이 또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지나치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뭐 엄마는 백발백중 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되는 이유는 뭐 나한테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엄마한테도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게 한다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네, 모든 엄마들, 네, 부모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게 본능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된다라는 건 이게 돌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도 있고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내가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쓰는 말을 봐요. 엄마가 먹인다. 네, 갓난아기 때는 먹이지 않으면 애가 굶어 죽죠. 갓난아기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인다. 그러니까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보낸다, 내가 시킨다. 이런 말을 쓰죠. 사실은 내가 먹는 거고요. 내가 학교 가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인다, 시킨다,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엄마도 잘하고 싶은 겁니다. 엄마도 이제 이렇게 성취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의 성취는 뭐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엄마의 성취예요. 근데 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교를 해요. 네, 그냥 나만 보지는 않고요.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엄마가 엄마 자신과 다른 엄마를 비교를 해요. 네, 내가 다른 엄마에 비해서 뭐를 잘해줬나, 뭐를 못했나, 내가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나, 많은 대화를 하나, 네,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또 죄의식이 느껴지겠죠. 또 뭘 비교를 해요? 나와 나 주위에 있는 나의 친구라든지 또는 뭐 친척이라든지를 또 비교를 해요. 네. 그런데 내가 못해요. 엄마가 본 다른 애들보다 내가 못해요. 예. 그러면은 또 얼마나 엄마는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네, 이제, 그게 간섭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시작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는 아직 어려서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게 뭐 거의 우리 엄마들의 거의 공통점인데요. 뭐 어렸을 때는 당연히 갓난아기 때는 뭐 어려서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유아원 때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전에 그 느낌, 그 판단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서 내가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기회를 주지를 않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 어려서라는 엄마의 또 판단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엄마의 죄의식입니다. 네, 엄마가 뭘 못해줬다고, 나한테 뭘 못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나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못해줬어. 라든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진 게 적어서, 재산이 적어서 나한테 충분히 해준 만큼 못해줬어. 라고 하는 마음을 속마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속에 있으면은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또 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은 대리 실현이라는 겁니다. 대리 실현. 엄마가 나를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든지 엄마가 지금도 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왜냐하면 나를 돌봐야죠. 뭐 살림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엄마가 그 속으로 잠재적으로 원했던 것을, 이건 이제 속마음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나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엄마의 겉마음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에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는 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뭐 이걸 총체적으로 엄마 쉽게 하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엄마 쉽게 하기를 하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엄마는 엄마, 나는 나라는 겁니다. 나는 나, 엄마는 엄마. 엄마가 나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엄마는 엄마로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나를 살 수도 없고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이게 나는 나, 엄마는 엄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해야죠. 네, 내가 자꾸 어렸을 때는, 갓난할 때는 정말 내가 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먹는 것도, 뭐 옷을 입는 것도, 뭐 소변 누는 것도, 뭐 뭘 하든 간에 다 엄마가, 목욕하는 것도 다 엄마가 해줬죠.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이상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되죠. 네, 내가 하는 게 그게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예요. 네, 자꾸 이것도 엄마한테 깨달라고요. 네,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어나는 것조차를 갖다가 엄마한테 깨달라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일어나기. 월화수목 금토일 같은 시간에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자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이제 잠이 오는 거거든요. 자,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두 번째가 같은 시간에 밥 먹기예요. 뭐 밥을 먹든 뭘 먹든 상관없는데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는 반드시 먹는다. 이게 이제 주식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간식을 해도 됩니다. 네. 근데 막 이랬다 저랬다. 엄마가 아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나한테 혼돈스럽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내가 밥 먹는 것조차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예, 그러면 내 몸이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엄마도 힘들어하고 내 몸도 힘들어합니다. 같은 시간에 반드시 챙겨서 뭘 먹던 밥 먹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 거는 내가 정리하기. 뭐 내 옷, 내 책가방, 뭐 내 책상,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엄마가 대신해 줘 봐요. 그럼 난 모르겠어요. 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게 뭔지, 이거조차를 갖다가 이걸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전엔 다 엄마가 해줬다고 하더라도 내 거는 내가 챙기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요, 내 방은, 그러니까 내 방이 있다고 한다면, 내 공간, 뭐 꼭 방이 아니더라도, 집에 뭐 다른 모든 것까지 내가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 방은 내가 정리를 한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내가 나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놀기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기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하세요. 네,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네, 처음부터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해도 돼요. 중간에 그만둬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죠. 설마 내가 원하는 게 게임이고 스마트폰은 아니겠죠. 네, 잘못하면은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지다 보면은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전혀 못하게 돼요. 자신한테 물어보고 내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는가? 엄마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기 시작해요. 네,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은요, 이게 시행착오를, 그게 아닌데, 라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지나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내가 지나치면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나하기, 내가 원하는 것 하기.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엄마가 이제 나를 갖다가 24시간 감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약간 거리 두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리를 두느냐? 내가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네, 사실 엄마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알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를 돌봐야 된다. 혹시 내가 잘못될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이미 내가 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봐요. 네, 엄마가 그렇게 나를 감시하려고 하나. 네, 그래서 꼭
내가 나를 갖다가 엄마한테 다 알릴 필요가 없고요. 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그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엄마가 많은 것을 하라고 해요. 네, 이제 엄마가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자꾸 거기다 익숙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엄마가 하라는 것을 내가 한다. 즉 순응을 한다. 네, 아니면은 엄마가 하라는 것을 내가 거부를 한다. 네, 반항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예, 나는 잘 몰라요. 엄마가 제안하는 게 나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면 해요.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을 할 때는 이게 엄마가 이제 자꾸 거절을 하면은 이제 엄마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해요. 계속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거절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은 그걸 한번 좀 찾아봐 줘. 네, 이렇게 하면 엄마가 흔쾌히 그 거절을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제안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기. 네.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이 엄마의 페이스하고 나의 페이스가 다릅니다. 이거는 왜 다르냐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몇 년을 갖다 엄마가 이제 뭐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50대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엄마는 이미 긴 시간을 이미 살아왔어요. 네, 긴 시간을 산 사람들한테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1년도 짧고 심지어는 5년도 짧고 10년도 짧아요. 근데 나는 이제 뭐 10살, 뭐 15살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 나한테는 하루가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스가 서로 다르거든요. 엄마는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 내 페이스대로 가세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느린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엄마 페이스대로 해보세요. 엄마 페이스대로 해보다 보면은 내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허둥지둥 같은데 결국은 그만두거나 뒤로 물러서게 돼요. 네,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토끼와 거북이 속담 있잖아요. 네, 토끼는 그래도 가다가 제자리에서 잠을 자는데요. 요새는요, 빨리 가다가 일부러 가다가 입으로 후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하세요. 자, 내가 나하기,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시작해 보세요. 네, 그렇게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마가 나를 감시하지 않죠. 나한테 지시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네, 나도 쉬워지고 엄마도 쉬워집니다.